네, 이번에는 뉴올리언 세인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즌에 9승 8패를 기록을 하면서 지구 2위에 오르긴 했습니다만 결국 이제 이 타이브레이커에서 밀리면서 플레이오프 진출은 하지 못했었던 뉴올리언 세인츠였는데요.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그 데리카를 데리고 와서 이제 시즌을 치렀는데 글쎄요. 이제 계속해서 뉴올리언 세인츠가 어떻게든 지금 이 팀을 운영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이제 드류 브리스에게 큰 계약을 안겨주고 그 계약을 계속해서 이제 그 연장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현재를 달리기 위해서 일단 나중에 뒤쪽으로 빚을 몰아놓는 이런 느낌으로 팀을 계속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스노우볼이 굴러서 지금 올 시즌뿐만 아니라 다음 시즌, 다다음 시즌까지 계속해서 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니까 뭐 드루 브리스뿐만 아니라 이제 뭐 핵심 뭐 주력 선수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봉, 네, 연장 계약들을 안겨주면서 음, 좀 현재 전력을 강하게 유지하는데 이제 굉장히 집중을 했었던 세인츠였어요. 네, 근데 음, 결국 드루 브리스가 은퇴하기 전까지 그 이제 추가적인 우승을 결국엔 달성을 하질 못했고 결국에는 이제 그 빚만 남아서 이제 계속해서 좀 팀 뭐 캡스페이스 운영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래서 그런 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뭐 NFC 사우스 지구가 이제 그렇게 경쟁이 치열한 지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이제 준수한 쿼터백을 보유하고 있는 뭐 세인츠 입장에서는 뭐 약간의 이제 전력 보강만 좀 될 수 있다면 올해는 음. 다시 한번 또 지구 우승 경쟁에 충분히 나설 수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네.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캡스페이스 이슈 때문에 이번 오프 시즌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뭐 전력 보강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예, 라는 음, 것이 일단은 뭐 총평으로 한번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캡스페이스를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이제 몇 개가 있잖아요. 선수들 연봉이랑 이런 이제 계약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사이트들이 수치가 조금씩은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이제 1억 달러에 가까운 금액들이 일단 내년에 캡이 터져 나가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이 올해는 어떻게든 정리가 되긴 했습니다만 내년 시즌 그리고 그 다음 시즌 그러니까 뭐 그 뒤 시즌은 아직 이제 계약이 뭐 안 된 선수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계약이 그전에 끝나는 선수들도 많으니까 숫자가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거의 뭐 카드 돌려막기 마냥 올해 넘친 캡을 내년으로 옮기고 내년에 넘치는 캡을 그다음 연도로 옮기는 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글쎄요. 지금 이제 그 2027 시즌? 2028 시즌 정도까지는 가야 어느 정도 이 캡이 정리가 될 수 있지 않나. 그것도 인제 '사치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인제 가정하에 그런 부분들이 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굉장히 좀 암울한 소식이죠, 세인츠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이번 시즌은 뭐 마이클 토마스, 뭐 제이미스 윈스턴 이런 선수들을 이제 방출을 했고 뭐 데리카, 마션 레티머, 뭐 테이서밀을 포함한 뭐 여러 선수들의 이제 계약 재조정을 통해서 당장 올해 캡 스페이스가 넘치는 거는 어떻게든 막아냈어요. 음. 그래서 뭐 일부 기사에서는 뭐 캡스페이스 매직을 부렸다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정말 뭐 불가능해 보였던 캡스페이스를 어거지로 정말 맞춰놨는데 이게 뭐 정말 마법처럼 그 빛들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음. 고스란히 내년 그 후에 이제 장부로 다 넘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꽤나 긴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애리조나 같은 팀들은 이제 내년 캡 스페이스가 거의 한 8, 9천만 달러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음. 그것과 비교하면 거의 뭐 1억 8천만 달러 정도의 돈을 이미 더 쓰는 것이 예약되어 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게 얼마나 좀 수치가 안 좋은지 좀 팬분들도 바로 좀 직감을 하시지 않을까 싶고 일부 뭐 방출한 선수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또 방출을 했다고 끝이 아니라 그 선수들도 데드캡의 형태로 또 팀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음. 계약 재조정이라는 것도 결국 이제 연봉을 이월하는 게 대부분의 방식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가 뒤에 세인츠에 대한 이야기를 뭐 이런저런 것들 준비하기는 했지만 막상 뭔가 새로운 선수의 영입, 기대 이런 내용은 좀
많이 부족할 것이다. 라는 음, 거를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영입을 아예 안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제 영입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이게 사실 그런 거죠. 어, 뭔가 큰 빚이 있는 상황인데 이 빚을 이제 갚으려고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기본적인 생활비라든가 내가 써야 되는 그런 돈들이 있는 거잖아요. 뭐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으니까. 예. 뭐 일하러 가려면 이제 차도 끌어야 되고 기름값도 내야 되고 약간 이런 그 뭐랄까 이제 살면서 기본적으로 정말 필요한 금액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금액들은 내년 시즌에도 후내년 시즌에도 어쨌든 팀은 운영은 해야 되니까 뭐 팀을 운영을 안 할 거면 모르겠습니다만 팀을 어쨌든 구색을 갖춰 놓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하고 나머지 어떤 그 넘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월을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뭐 이게 향후 1-2년 내에 해결될 문제는 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 아마 인제 다음 시즌에도 이게 저희가 인제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난 시즌 물론 인제 드류 브리스의 계약은 지지난 시즌을 마지막으로 끝이 나긴 했습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근데 그때 넘쳤던 금액들이 뭐 마이클 토마스라든가 이런 이제 주축 선수들의 계약도 물론 이제 포함이 된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었던 건 드류 브리스였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 인제 생겼던 빚들이 다른 선수의 이름으로 달려 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인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저희가 인제 프리시즌에 이제 그 팀 프리뷰를 할 때도 이게 몇 년째 해 오고 있는 얘기거든요. 이 계약이 어 나중에 지금은 달릴 수 있는 전력이 형성이 돼 있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큰 발목을 잡을 것이다라고 인제 몇 년 전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인제 오늘의 현실이 됐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게 향후 1-2년 안에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뭐 내년 그다음 시즌에 저희가 프리뷰를 하게 될 때도 뭐 '똑같이 반복을 해야 될 얘기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에 우승을 하지 못했던 것이 좀 두고두고 한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음. 일단 당장 뭐 데니스 앨런 감독에 대한 얘기를 쪼끔만 해 보면 2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지만 일단은 자리를 보존하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음. 본인의 좀 아픈 과거가 좀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우려가 드는 상황인데 2012 년에 이제 레이더스 감독직을 맡았을 때도 12년 13년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탈락을 했고 3년 차인 2014년 4 경기 만에 결국 중도 경질을 당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세인츠와 데니스 앨런의 계약 기간은 이제 4 년이기는 하지만 만약 3년 차 시즌인 올해도 초반 성적이 좋지 않다면 '레이더스 시절과 사실 같은 운명을 처할지도 모른다.' 요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보통 음. 우리가 3-4 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좀 약간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만 더 전해 드리면 2014 시즌에 이제 데니스 앨런이 경질되던 당시에 그 레이더스의 주전 쿼터백이 신인이었던 데릭 카였어요. 음. 예. 그래서 뭐 데릭 카도 이제 리그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초반에 뭐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 데니스 앨런의 이제 경질의 좀 원인이 되고 말았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확하게 10 년이 흐른 2024 년이 됐는데 또 한 번 데릭 카가 주전 쿼터백을 하는 상황에서 데니스 앨런이 해임되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음. 그런 역사를 좀 반복하지 않으려면 뭐 데니스 앨런이나 데릭 카 모두 좀 이번 시즌을 제대로 좀 칼 갈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쿼터백 얘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말씀해 주셨던 대로 데리카 선수가 인제 주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어 그리고 인제 이 백업인 제이미스 윈스턴 선수가 이 캡스페이스 이슈 때문에 이제 방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백업 쿼터백 쪽에 인제 현재 공백이 생긴 그런 상황인데 데리카가 인제 그동안의 커리어를 살펴보면 큰 부상을 입은 적이 거의 없죠. 계속해서 인제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또 인제 NFL 무대라는 것이 항상 건강했던 선수도 언제 또 부상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리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우려가 된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뎁스 차트는 지난 시즌에 이제 드래프트 4라운드에 뽑았었던 제이크 해너라는 선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올해 5라운드에 뽑은 스펜서 라틀러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정말 유사시에 또 이 쿼터백 역할을 맡을 수도 있는 테이섬 힐 선수가 뎁스 차트에 이름을 올려 놓긴 했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백업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테이서밀이 그래도 좀 베테랑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선수가 이제 패스를 많이 하는 쿼터백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통산 음. 패스 시도를 봐도 300회가 채 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음. 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패서로서의 경험치는 그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다. 예, 음. 그래서 뭐 해너, 레틀러, 힐 이런 선수들이 있지만 결국엔 데리카가 부상으로 일정 기간 빠졌을 때는 분명히 세인츠의 전력에 급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예, 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러닝백 진도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엘빈 카마라 그리고 자말 윌리엄 체제로 이번 시즌을 치르게 되는데 카마라가 이제 지난 시즌 첫 세 경기를 징계로 인해서 출장을 하지 못했었죠. 근데 이제 올해는 개막전부터 출장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다만 이제 카마라 입장에서는 올 시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캡 스페이스가 터져 나갔기 때문에 본인을 이미 이제 뭐 증명을 해 왔지만 세인츠 입장에서 엘빈 카마라는 무조건 잡아야 돼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면 또 본인이 방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뭐 방출이 되고 팀을 못 찾을 건 문제가 아닙니다만 방출된 이후에 이제 좋은 계약을 맺기 위해서는 어쨌든 올 시즌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카마라에게도 올 시즌은 굉장히 좀 중요하다. 뭐 세인츠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의 성적이 좀 나지 않는 상황이 시즌 초반에 벌어진다면 나중엔 트레이드 카드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엘빈 카마라가 지금 다음 시즌에 잡아먹을 예정인 캡스페이스가 무려 2,900만 달러예요. 네, 러닝백인데 2,900만 달러입니다. 그래서 물론 또 뭐 카드를 더 만들어서 더 후내년으로 이 연봉들을 좀 이월하는 방식도 있겠지만 어쨌든 뭐 자신에게 좀 붙어 있는 가격표가 좀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엘빈 카메라도 이 상황을 좀 인지를 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자말 윌리엄스 같은 경우도 이게 2022년에 라이언스에서 1000 러싱 야드를 넘기고 터치다운을 무려 17개나 만들어내면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음. 세인츠에서 좀 많은 기대감을 갖고 영입을 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300 러싱 야드 한 개 터치다운 정도밖에 나오질 않으면서 경기력이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음. 그래서 과연 이 선수도 얼마나 좀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리시버 쪽에도 이제 변화가 크게 있었죠. 마이클 토마스 선수가 방출이 됐습니다. 2016년 이제 드래프트 2라운드에 지명을 받았었던 어, 마이클 토마스였는데 그때 당시 이제 데뷔 시즌부터 이제 1000 리시빙 야드를 돌파를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2019년이 정점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1700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올해 이제 공격 선수상도 수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트리플 크라운 시즌이었죠. 그때 당시에 이제 켄 가드 마이크라는 이제 또 유행어까지 이제 생길 정도로 정말 마이클 토마스가 정점이다. 리그 현재 원탑 리시버 누구냐? 마이클 토마스 이견이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었는데 딱 거기가 정점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급하게 약간 그 코인 떡락하는 것처럼 이제 그 본인의 성적이 급락을 했죠. 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그 부상 그리고 이제 부진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가치가 떨어졌고 그 이후에 이제 뭐 부상과 부진은 그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제 워크 애식에 문제가 있다. 뭐 동료들과 이제 뭐 싸움을 벌이는 그런 이제 모습들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본인의 평가를 계속해서 깎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펼쳤었고 결국 이제 올 시즌 방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를 대표하는 리시버에서
그냥 돈 많이 받아먹고 팀의 불화만 일으키는 이제 말썽꾸러기 먹튀가 되고 말았다. 뭐 이렇게 좀 음,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록이 계속해서 이제 올라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이후 이제 4년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4년 누적 기록이 네, 다 합쳐서 20경기 출전에 1000 리시빙 야드 정도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사실 이 마이클 토마스에 대한 기대감을 뭐 팬들이나 뭐 저희나 뭐 전부 다 이제 이미 버린 지는 오랜 기간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세인츠도 이제 뭐 계약 조건 때문에 좀 방출을 미루다가 이제 드디어 좀 칼을 뽑아 들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아직 새로운 팀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프 시즌 중에 뭐 피츠버그와 협상을 진행했다 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기는 했지만 결국 최종적인 도장을 찍지는 못한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음, 마이클 토마스가 이제 NFL 선수 생활을 더 유지할 수 있을지 자체가 좀 위기인 상황이 됐다. 이렇게 좀 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기존에 있는 이제 크리스 올라베, 라시아드 샤히드 이런 이제 젊은 선수들과 함께 이제 세드릭 윌슨을 영입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이제 댈러스, 그다음에 마이애미 등에서 이제 뛰어왔던 이제 리시버 자원인데 2년 575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리시버 치고는 그렇게 많은 돈을 받지는 못했어요. 근데 사실 댈러스 그 마지막 시즌에 이제 한 600야드 정도를 기록하면서 나름 좀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마이애미 이적 후에 이제 뭐 타이릭 힐이라던가 제일런 와드리라던가 이제 너무 쟁쟁한 리시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기회 자체를 많이 받지를 못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뭐 기록적인 뭐 면에서도 좀 또 떨어지는 모습들이 생겼고 그래서 좀 이런 이제 높은 가치를 이제 책정을 받지 못했던 것 같은데 세인츠에서는 조금 더 뭐 기회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음. 그 마이애미 시절에 좀 약간 이제 저조했던 폼을 얼마나 또 끌어올릴 수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오라인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라인 쪽에도 좀 변화가 있죠. 특히 이제 왼쪽 이 블라인드 사이드 쪽에 변화가 있는데 지난 시즌에 이제 레프트 태클로 뛰었었던 앤드루스 피트 선수가 이제 레이더스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선수 원래 이제 가드인데 지난 시즌에 이제 그 주전 레프트 태클로 이제 뛸 예정이었었던 이 트레버 패닝 선수가 부진을 하면서 앤드루스 피트 선수가 이제 레프트 태클로 뛰었었는데 이 선수가 이제 레이더스로 이적을 했고 레프트 가드 제임스 허스트 선수가 이제 올 시즌에 은퇴를 선언을 하면서 지금 이 두 자리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2년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았던 이 트레버 패닝이 늦어도 지난 시즌부터는 이제 풀타임 주전 자리를 확실하게 좀 맡아줬어야 됐거든요. 왜냐면 이제 음, 1라운드에 뽑혔다는 뭐 무게감이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이제 퍼포먼스가 좋지를 않다 보니까 시즌 중에 이제 교체를 하게 됐고 결국 이 앤드루스 피트까지 떠났다 보니까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또 오펜시브 태클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또 투자죠. 예. 네, 좀 이 안 그래도 이 캡스페이스 상황이 좋지 않은 세인츠 입장에서는 음, 이 드래프트라는 거는 글쎄요 뭐 좀 재난지원금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투자 없이 이제 정기적으로 뭔가 전력 보강을 이제 싸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음, 그거를 지금 같은 포지션에 이제 뭐 2년 만에 또 다시 지금 이 상위 픽을 쓰게 됐다는 것 자체가 또 세인츠가 최근에 좀 잘 안 풀리고 있다는 또 반증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오레건 스테이트 출신 이제 탈리세 푸아가 선수를 1라운드 전체 14번으로 뽑았습니다. 세인츠의 오펜시브 라인이 사실 지난 시즌에 이 패스 블락 윈 레이트 이제 기록에서 전체 28위밖에 이제 기록이 나질 않으면서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펜시브 라인의 보강이 좀 절실한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어, 트레버 패닝이 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푸아가를 이제 뽑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스카우팅 리포트를 좀 살펴보면 이 선수가 뭐 피지컬도 좋고 파워, 민첩성 모두 이제 훌륭한 선수지만 스킬적인 부분이라던가 어떤 이제 그 좀 포지션을 잡는 그런 이제 상황에서 좀 기민한 대처가 되지 않는 뭐 약간 그런 부분들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이제 원석 픽에 가깝죠.
어, 갖고 있는 재능들은 좋지만 아직 뭐 스킬이라던가 어떤 스kim 어떤 그 풋볼의 이해도라고 해야 될까요? 풋볼 IQ라고 하는 게 좀 더 맞겠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직은 좀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대학 시절에는 이제 주로 라이트 태클로 뛰었었던 선수기는 합니다만 뭐 세인츠는 이 선수를 이제 랩 태클로 기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랩 태클로서 어떻게 좀 적응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레프트 가드도 이제 지난 시즌 4라운드에 뽑았던 닉 살디베리라는 선수에게 이제 주전 기회를 줄 것으로 보여요. 이 선수도 사실 대학 시절에는 이제 라이트 태클로 좀 많이 뛰었던 자원인데 좀 낯선 위치에서 이제 새로운 기회를 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 펠컨스와 좀 반대되는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펠컨스 오펜시브 라인이 최근에 이미지가 좋지 않았지만 뭐 작년에는 정말 좋은 퍼포먼스를 냈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세인츠는 좀 반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테론 암스테드나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잘 버텨주고 있을 때는 굉장히 탄탄한 오펜시브 라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좀 많이 평가가 좀 내려갔다고 해야 될까요? 뭐 라이트 태클 라이언 램칙 같은 선수들이 있기는 하지만 늘 좀 부상과 지금 계속해서 싸우고 있고 뭐 센터와 라이트 가드 자리 정도는 좀 뭐 안정적인 이제 검증된 자원들이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번 시즌에 바뀐 왼쪽 두 자리도 아직 의문부호가 좀 있는 선수들이라고 봐야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리그 전체적으로도 거의 하위권으로 좀 평가받고 있는 그런 오펜시브 라인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공격 쪽에서는 뭐 이렇다 할 보강이 사실은 없었다라고 보는 게 좀 맞겠죠. 어, 1라운드에 이제 이렇게 랩테클 탈리스 푸아가 선수를 이제 지명한 걸 제외하고 나면 뚜렷한 보강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뭐 크게 보이진 않는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 쪽도 뭐 아주 많은 보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격 쪽보다는 조금 더 의욕적으로 움직였다고 보여져요. 네, 그래서 음, 일단 프런트 세븐에서 보면 앞선에 이제 체이스 영을 1년 1,300만 달러에 영입을 했고 이선에는 이제 칩스에서 뛰었던 라인베커 윌리 게이를 1년 500만 달러에 영입을 했습니다. 체이스용 선수가 정말 센세이셔널 데뷔를 치른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부상 때문에 하락세를 겪는 그런 모양새였는데 지난 시즌에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고 결국 이제 시즌 중반에 이제 나이너스로 트레이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즌 후반에는 또 이 본인의 그 전성기만큼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행보를 이어갔고 결국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서 올해 이 세인츠와의 1년 계약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오프까지 포함하면 이제 무려 19경기에나 출전을 했어요. 네, 음, 그러면서 토탈 8.5개의 색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너스에 합류해서는 이제 워낙 또 쟁쟁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워싱턴 때보다는 이제 스냅 참여 비율이 좀 낮아졌었어요. 근데 이제 돌이켜 보면 그것이 오히려 좀 건강을 유지하기에는 좀 좋은 환경이지 않았을까? 예, 오히려 좀 음, 관리를 받으면서 뛰게 된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면서 플레이오프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스냅 참여 비율이 올라가는 모습도 좀 보여줬고 슈퍼볼에서도 한 개의 색, 두 개의 쿼터백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우승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또 큰 경기에서도 이 선수가 어느 정도 또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구나라는 걸 또 증명하기도 했거든요. 네, 음, 그래서 사실 세인츠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 캠 조던이 이제 30대 중반의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 디펜시브 라인의 어떤 코어가 될 만한 좀 젊은 선수로 이제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음, 네, 그런 과정에서 이 체이스 형이 좀 좋은 후보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체이스 형이 만약에 올해 뭐 워싱턴 데뷔 시즌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대박을 친다. 그럼 뭐 당장 올해는 너무 좋겠죠. 예, 근데 체이스 형과 지금 단년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음, 연장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돈을 줘야 될 것인가. 지금 뭐 빚이 지금 계속 쌓여 있는데 또 아, 카드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또 고민에 빠지겠죠. 그리고 만약에 뭐 체이스 형이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뭐 또 부상으로 몇 경기 뛰지 못하면
그거는 또 그거대로 이 캠 조던의 후계자를 찾는데 또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대로 또 세인츠는 머리가 아픈 상황입니다. 네. 뭐 일단은 이제 뭐 연장 계약을 맺은 선수들도 있죠. 이제 이선에서 이제 디마리오 데이비스 선수가 2년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카드를 새로 하나 발급받는 느낌이죠. 아, 지금 올해 연봉을 줄이고 이제 나중으로 이제 그 계약 마지막 해에 이제 돈을 몰아넣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어, 캡 조정을 가져갔고 뭐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이러 매튜 역시도 이제 연장 계약을 맺으면서 비슷한 그런 재계약을 했거든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만 미친 듯이 카드를 지금 발급받아서 계속해서 돌려받고 있는 상황이다. 뭐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윌리 게이 선수가 이제 또 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디마르 데이비스가 연장 계약을 맺긴 했습니다만 뭐 이 선수를 어떻게 보면 좀 대체를 할 그런 이제 선수를 찾는다. 그런 부분을 좀 테스트를 하기 위한 영입이다라고 이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당장 이번 시즌에는 이제 그 세인츠가 라인베커를 두 명만 쓰고 이제 이 세컨더리 선수를 다섯 명을 쓰는 이제 그런 수비 포메이션을 좀 많이 가져갔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러싱 디펜스가 좀 취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밀리게지 선수의 영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영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마리오 데이비스, 이제 피트 워너에 이제 윌리 게이가 이제 더해진 뭐 모양새인데 음, 뭐 상대 이제 러싱 공격이 좀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 세 명의 라인베커를 모두 투입하면서 좀 러싱 디펜스 쪽에 좀 강화를 하는 그런 포메이션도 좀 종종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 세컨더리 쪽도 이제 세이프티 마커스 메이를 결국에는 이제 캡스페이스 이슈로 좀 방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음, 그 자리에 특별한 외부 영입 없이 지난 시즌 드래프트 5라운드에서 뽑았던 이 조던 호든이란 선수에게 좀 풀타임 주전 기회를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조던 호든이 뭐 하위 라운드 이제 출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데뷔 시즌에 이 로테이션 멤버로 나왔을 때 굉장히 좀 인상적인 모습, 이 선수는 좀 프로에서 통할 수 있겠는데? 라는 이제 가능성을 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메일을 좀 내보내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요.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카드를 계속 발급을 받고 있다. 카드를 또 발급을 받아야 하나.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그 오프 시즌 정리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뭐 올해도 내년도 내후년도 이 캡스페이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좀 관건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다면 팀 운영이 참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한데 뭐 그건 그거고 일단 올 시즌은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시즌이니까 뭐 올 시즌에 집중을 해서 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세인츠 입장에서 노력을 좀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뭐 카드 결제도 이 결제일이 뭐 당장 오늘은 아니잖아요. 한 달 뒤이기 때문에 뭐 그전까지는 그래도 또 일도 열심히 하고 또 재밌게 놀고 또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래서 음, 어, 또 그런 캡스페이스에 대한 고민은 뭐 내년 오프 시즌에 또 집중적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음. 일단 올해도 뭐 지구 우승에 뭐 확실히 1순위다라고까지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충분히 이제 뭐 후보로서의 자격은 뭐 있어 보인다? 라는 말씀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최근에 좀 플레이오프를 못 나간 기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한번 좀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것을 일단 1차적인 목표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올리언즈 세인츠에 대한 얘기를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